꼭 얼굴이 아니어도 네. 몸에 이렇게 검버섯 생기는 거 있잖아요. 검버섯은요, 실제로 보면 손바닥하고 발바닥을 제외한 우리 몸 어디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의학적으로는 지루각화증. 무슨 의미인가 하면 피지선이 많은 곳에 이게 각화가 돼서 나타난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검버섯 자체는 어느 한 부위에 너무 많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영부를 위해서는 뭐 팔에 많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데 더 많다고 볼 수 있고요. 팔에 많은 경우일 때, 이럴 때 실제적으로 이렇게 피부암 가능성도 높다는 것도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거는 가족력도 충분히 관여될 수 있습니다. 그게 가족용으로도 됩니까? 예, 피부에 점이 많은 사람들도 예. 그 집안에 계속 점이 많게 내려오거든요. 이름 가운데 점순이가 있는 분들 집안에 예. 점이 많은 경우가 꽤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할머니도 검버섯이 많고 저희 어머니가 유전이 된 것 같은데 70이 넘으시고 나서부터 갑자기 확 생긴 머리부터 어느 날 깜짝 놀랐어요. 할머니랑 너무 똑같이 뭐 이상은 없으세요? 네. 건강에? 당이 굉장히 심하신데 검버섯이라는 건 네. 쉽게 표현하면은 이 당분이 단백질하고 결합해서 색깔이 이제 그 갈색을 띠게 되는 거니까 노화가 된다는 얘기는 옛날보다는 나이가 들면 더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생기고 더 많이 생겼냐의 차이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왜 쉽게 달고나 아시죠? 달고나. 네네네. 예. 그 색깔 설탕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나면 색깔이 갈색으로 브라운색으로 좀 변하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들이 열을 받거나 산화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백질하고 결합되면서 색깔이 좀 갈색을 띠는 거니까 그 현상이 많다면 당 조절을 그러면 좀 제대로 더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 너무 당분을 많이 먹는다면 또 줄여야 되지 않나. 이런 신호 정도로 해서 자기 식습관을 조금 조절하는 건 사실 필요하고요. 네. 실제 그 등이 가렵네라고 늘 얘기하셨던 분이 보니까 간암 말기였던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가려움증이 동반된다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담즙산이라는 게 자꾸 나오면 이제 그런 그 지방 찌꺼기를 제거하지 못하면 계속 담즙산이 계속 방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려움 동반한 검버섯이 있다면 혹시 악성 종양이 있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 있고 염증이 동반돼서 딱지가 생겨서 크기가 점점 커진다면 또 피부 쪽의 암도 의심이 될 수 있으니까 변화가 많거나 네. 아니면 가려움증이 뭘 해도 치료가 잘 안 된다면 오히려 이렇게 종양이나 이런 것들도 좀 의심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옛날에는 이게 뭐 이 손에 검버섯이 생겼다 이러면은 너 저승꽃 피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저승꽃 피었다고 그랬고 얼굴에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노쇠 현상, 노화 현상의 아주 그냥 약간 지표로 이렇게 예.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그게 결국은 노쇠 현상으로만 생기는 게 아니라는 아니다. 거죠. 그렇죠. 실제는 자외선한테 우리가 노출되는 곳이 옷을 입으면 손하고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주로 생기고 있는 게 사실 대부분인데 다른 몸 쪽에도 생겼다는 얘기는 자외선을 받지 않은 곳에 생겼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럼 내부적인 어떤 혈관에서나 이런 문제들을 같이 동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자외선의 문제도 있지만 피부 껍질 밑에 무수히 많이 깔려있는 미세 혈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혈관 안에 아주 자잘한 어혈들이 축적이 되고 순환이 턱턱 막히면서 피부가 재생되는 게 이제 방해를 받게 되면 그때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얼굴 부위는 어딜까요? 뭐 눈, 코, 입 중에서. 어딜까요? 어디겠어요? 예. 입술이 이제 뭐 벌써 침이 좀 마르고 네. 또 색깔이 불구스레하지 않고 좀 펄어죽고 좀 생기가 없고 그러면 이제 애가 가는 거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리고 여기 꼬리 부분에 네. 자꾸 침이 고이고 뭐 요럴 때 그때 보면은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런 분들이 주변에 좀 많이 있더군요.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눈 뜨면 바로 눈이 왜 이렇게 뻑뻑해? 그리고 이렇게 거울 한번 들여다보게 되고 내가 굉장히 지금 몸이 안 좋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눈이 아닌가 싶어요. 네. 눈에 뭐 핏기도 있고 그래. 아니요, 뻑뻑해요. 건조하고. 응, 건조하고. 네. 그리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얀 부분이 좀 맑아야 되는데 색깔이 좀 유리끼리 오고. 참 어떻게 우리 패널을 이런 분들만 섭외했어요. 지금 시급한 분들만. 환자들 섭외해가지고 지금.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네, 이정 씨. 딱 오늘 내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딱
딱 느끼는 건 눈에 통증이 와요. 눈이 욱신거려요. 아, 그건 안압이 높은가 보다. 오, 네. 이 지금 아니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어때요? 이 지금 세 분들이 앉아서 서로 뭐 얘기 주고받는 게 저 병원 대기실에서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서 네, 정순 씨가 진단도 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딱 컨디션이 안 좋으면 눈에 이렇게 통증이 찌릿하고 오는 거. 그러면 정말 피부도 안 좋아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힘들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바로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 그런가 하면은 네. 우리가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네. 상대방을 인식할 때 가장 많이 얻는 정보가 눈이에요. 약 55% 정도를 눈으로 얻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음성이 약 38%, 내용은 7%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눈으로 얻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볼 때도 눈을 가장 먼저 보고 눈에서 변화를 관찰하는 거죠. 근데 눈도 뭐 흰자위도 있고 눈동자도 있잖아요. 이게 뭐 차이가 있나요? 예, 우리가 이제 흰색에 나타나는 흰색이 가장 잘 보이기 때문에 예. 흰색에 뭔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흰색, 붉은색 반점이 있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에 그건 바로 고혈압의 어떤 징조입니다. 있어요? 그래서 혈압이 높아지면은 모세혈관이 확장되다가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건데 물론 젊은 층들 같은 경우에는 피곤하거나 뭐 잠을 못 자거나 또 그렇게 하면 터지기도 하지만 네. 좀 노년기로 접어드시는 분들은 눈에 붉은색 반점이 나타날 때는 고혈압이 있다는 걸 아시고 꼭 검진을 받아보셔야 돼요. 붉은색 핏줄이 이렇게 그렇죠. 많이 터지는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제가 고혈압 지금 약을 먹고 있는데 네. 목욕만 하고 나오면은 막 실핏줄이 빨갛게 눈이 빨개요. 그래서 난 이 지금 비눗물이 들어가서 그런가 하고 그랬는데 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저 실핏줄 현상. 예, 예. 네, 우리가 눈은 유일하게 이제 피부로 덮여 있지 않은 기관, 속 기관이에요. 우리가 눈을 감으면 물론 가릴 수 있지만 그래서 상대적으로 혈관이나 이런 변화들을 우리가 유일하게 볼 수 있는 각자가. 네. 근데 이제 눈 쪽에 있는 모세혈관들은 확장이 되면서 압력이 높으면 터지는 현상이 있어서 그게 안 없어지고 흉터처럼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잠 못 자서 된 거는 생겼다 없어지지만 자세히 보시면 옛날부터 있었던 그 혈관은 그대로 갖고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평소에 이 혈압이나 이런 관리들을 더 좀 주의 깊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사실은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가 여성들은 50세에 만약에 폐경이 된다면 생리할 일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출혈될 일이 사실 없어요. 특별한 네. 병이 아니라면. 근데 50세가 넘는 사람이 눈을 보니까 빈혈기가 있고 이렇게 붉게 안 돼 있고 좀 희미하게 되어 있다면 예, 붉어야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막 뒤집어 보면 네. 속 색깔 보이잖아요. 예, 그럴 때 그때는 거기는 붉은 기운이 있어야 혈액이 잘 간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게 붉지 않고 희미하다면 어디선가 출혈이 되고 있다라고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생리할 때는 출혈이 늘 28일마다 한 번씩 될 수 있으니까 그런데 50세 이후에는 그럴 일이 없으니까 그럼 네. 내부적인 출혈이 있거나 영양 섭취가 안 되거나 둘 중에 하나여서 오히려 50세 넘어 있는데 만약에 너무 이렇게 그 붉은 기운이 없으면 오히려 암이 있거나 속 내부에서 뭐 유방암이라든가 대장암이라든가 출혈 소인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50세 넘어서 빈혈기가 있어 보이는 눈을 가져 있다면 반드시 병원을 가셔서 혹시 암이 아닌지 다른 질환이 없는지 꼭 이제 확인해 보시는 게 이 눈이 주는 정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35살 때쯤에 뇌질환을 크게 알았었잖아요. 그랬었을 그렇죠. 때 제일 먼저 온 증상이 눈이었어요. 이게 눈이 점점 잘 안 보이고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다음에 온 게 마비였어요. 그러다 봐서 이제 병원 갔더니 이제 뻥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눈이 먼저 제일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은 그랬었거든요. 이게 실제 맞는 게 네. 눈은 우리 모든 정보의 80% 이상은 눈으로 들어오거든요. 뇌가 용량이 차거나 문제가 있으면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 방어 기전이에요. 더 이상은 내가 머리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눈에 이상이 있다는 건 네. 반드시 내부적인 원인이 있는지도 봐야 되는데 안과적인 뭐 질환만 없으면 전부가 아닌 게 뭐 당뇨합병증도 눈으로 오잖아요. 네. 혈압도 눈으로 오고 두통도 마찬가지니까 눈이 건강하고 괜찮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다. 이렇게 예. 이해하시면 정세현 박사. 요즘에 뭐 안과 질환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여기 지금 계신 패널분들 중에서 나이나 체질과 관계없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다른 조직 장기의 노화 속도에 비해서 눈의 노화 속도가 가장 빠르신 분을 이제 지목하자면 이 중에서 해도 될까요? 네, 해주세요. 네, 현주엽 씨입니다. 현주엽 씨입니다. 네. 또 아니 어떤 점이 그런가요, 현주엽 씨가? 저희가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속에서 이제 과열이 되면서 간에 열이 생기거든요. 혹은 현주엽 씨처럼 뭐 술을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또 속에서 열이 생깁니다. 이 열은 뜨거운 공기이기 때문에 상열되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열이 위로 뜨게 되면 가장 먼저 타격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장기가 바로 눈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얼굴을 보시면 아까 이제 뭐 눈을 잘 뜰 수 없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하셨는데 눈꺼풀 자체가 굉장히 도톰하시고 그리고 얼굴의 다른 부위에 비해서 눈꺼풀의 색이 좀 붉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후에 안구에 염증이 생기거나 안구 자체가 열 때문에 수분이 말라서 굉장히 안구 건조증이 있거나 아니면 압이 차서 그 건조증과 압이 동시에 차게 되면 망막이 박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환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사실 굉장히 좀 높으셔서 제가 술을 많이 먹은 다음 날 네. 아니면 굉장히 피곤한 날 보면 이 눈 바깥쪽의 흰자가 주름이 져요.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쳐다보거나 이쪽으로 쳐다보면 이렇게 눈동자가요? 눈 흰자가 주름이 이렇게 물결 치듯이 주름이 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술을 많이 먹거나 피곤한 날 네.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우리가 수분이 없어지면 수분이 있었던 공간만큼 빠지니까 네. 주름이 지는데 그건 이제 결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흰자를 싸고 있는. 네네. 이제 그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예. 실제 모나리자라는 그 그림을 보면 모나리자의 왼쪽 눈덩이가 두툼하거든요. 근데 거기 자세히 보면은 이 지방종 같은 게 있어서 두툼하고 잘 부어 있는데 실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여기가 자꾸 붓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의 이제 혈관 건강하고 사실 이 눈 두덩이 워낙 얇은 곳이라 금방 붓고 금방 가라앉을 수 있는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이라 현주엽 씨도 이제 그걸 잘 이제 체크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눈 정세현 같은 박사. 경우는 흰자위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단백질이 가장 취약한 게 열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동태국을 끓이면 동태 눈이 열 반응에 의해서 하얗게 백탁화 현상이 일어나는 게 사람에 있어서는 백내장하고 이제 비슷한 기전인데요. 그래서 눈에 자꾸 열이 차시게 되면은 백내장이라든지 아니면 안압이 올라가는 녹내장 같은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열 때문에 뭐 안구 건조증이 오거나 하실 때 점안액을 사용하시는데 그것만으로는 사실은 어떤 근본적인 처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에서부터 다스려야 되는데 일상생활에선 만약에 간의 열로 인해서 눈에 문제가 생기시는 경우라면 네. 국화차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열을 내리고 안압을 내려주는 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프로그램 할수록 헷갈리는 게 네. 저는 얼굴 그 부위 중에서 눈, 코, 귀, 입 뭐 이런 거 보면은 눈이 제일 좋아요. 눈이 제일 좋고 지금도 멀리 있는 건 뭐 상당히 잘 보고 가까이 있는 것만 조금 네. 이것도 그냥 이 정도는 그냥 볼 수 있는 나이인데 조금 확실하게 잘 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쓰는데 그런데 다 망가졌는데 눈은 또 좋다고 눈이 척도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서수남 선생님께서 계속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